네, 지난번 동영상에서 크립토 프로토콜의 핵심에 해당하는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과 공개키 알고리즘, 그리고 해시 함수들이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해서 안전하게 메시지 M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지난번 설명을 했을 때 저희가 그냥 가정을 하고 넘어간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앨리스와 밥이 자신의 개인 키가 공개 키상을 생성을 했다. 그리고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최초에 앨리스가 밥에게 메시지 M을 전달하겠다고 접속을 했을 때 밥이 자신의 공개 키를 내려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허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밥이 내려준 KB 플러스를 앨리스는 받았겠죠. 근데 이 KB 플러스가 정말 밥의 공개 키인지 아니면 밥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여기에서 밥인 척 하면서 있다가 아, 자신의 그 공개 키를 밥인 것처럼 위조해서 보내준 건 아닌지 사실 앨리스 입장에서는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 비대면이기 때문에 아, 내가 지금 밥의 서버에 접속은 했지만 그게 정말로 밥의 서버고 거기에 공개 키가 올바른 밥의 공개 키가 내려왔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걸 그냥 우리는 앞에서는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그냥 가정을 해서 넘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밥이 자신의 공개키라고 나한테 뭔가를 줬는데 그게 정말 밥의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A라고 하는 Certificate Authority 인증기관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자, 결국 우리가 어떤 증서나 아니면 문서의 어떤 그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선 좀 공신력 있는 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도장을 꽝 찍어주면 그걸 보고 우리는 신뢰를 하게 됩니다. 여기 사이버 공간에서도 똑같이 그걸 구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인증기관의 역할입니다. 자, CA라고 하는 인증기관이 있고요. 인증기관도 자기 자신의 개인 키와 자기 자신의 공개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마이너스 CA와 K 플러스 CA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밥은 뭘 하냐 하면 밥의 입장에서는 앨리스가 접속 요청을 해서 밥이 자신의 공개 키를 앨리스한테 내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볼 앨리스가 이게 정말 밥이 보내준 건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그걸 확인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자신의 공개 키 KB 플러스를 인증기관에 가져다가 도장을 찍어 옵니다. 정말로 전자서명을 한 받습니다. 그게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구현한 것이 요 새로운 요 절차가 하나 늘어나게 됐는데 밥이 자신의 공개키 KB 플러스를 인증기관에 제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증기관은 그러면 이 밥의 공개키 KB 플러스죠. KB 플러스가 밥의 거다라고 콤마 밥의 이름을 넣어주고요. 요거 두 개의 내용에 대해서 자신의 인증기관의 개인 키로 서명을 해줍니다. 자, 이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바로 인증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때 이 인증기관이 공인인증기관이면 이 인증서가 공인인증서가 되고요. 그냥 사설기관이면 사설인증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밥은 인증기관에 뭐 직접 자기가 걸어가서 자기의 공개키에 서명을 받아오든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자신의 공개키를 보내서 뭐 돈을 내고 유료 서비스로 CA로부터 서명을 받아서 인증서를 받아오든지 간에 일단은 요 인증서가 생긴 겁니다. 자신의 공개키가 포함되어 있고 자신의 아이디가 포함되어 있는 인증서. 그게 이제 인증서를 갖고 있고요. 이제 앨리스가 접속을 요청하게 되면 밥은 아까 같은 경우에는 공개키만 딸랑 내려줬지만 이제는 인증서의 값을 내려주게 됩니다. 자, 인증서가 이제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내려오죠. 그럼 앨리스는 이제 뭐를 하냐 하면 밥으로부터 받은 이 인증서가 정말 유효한 인증서인지 검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뭘 사용을 하냐 하면 인증기관의 공개키인 KCA 플러스를 사용을 해서 밥이 내려준 이 값에 대해서 서명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KCA-KCA 플러스가 없어지고 여기서부터 밥의 공개키 KB 플러스하고 밥이라고 하는 아이디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걸 보고 이제 앨리스는 KB 플러스가 밥의 인증서가 맞구나라고 믿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KB 플러스의 내용에 대해서
인증기관인 KCA가 인증기관의 개인 키로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요 CA라고 하는 인증기관은 요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보장을 하겠구나라고 이제 믿는 거죠. CA라는 거는 인증기관은 인터넷 요 거래 요 절차에서는 신뢰를 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의문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그러면 밥이 건네준 밥의 인증서를 검증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공개키를 써서 우리가 검증했잖아요. 인증기관의 공개키는 어디서 받아오는 것이냐?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밥의 공개키를 받아왔는데 어떻게 검증하지? 그래서 그럼 밥이 인증서를 발급받아 와서 인증서를 주도록 하자. 그럼 그 인증서를 검증하기 위해서 다시 CA의 공개키를 우린 써야 되는데 그럼 CA의 공개키가 이게 또 정당한 것이냐 확인하려면 또 CA의 공개키에 해당하는 인증서를 어디선가 받아와야 될 거잖아요. 한도 끝도 없이 이제 내려가겠죠. 그럼 올라가겠죠. 위로. 자,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유명한 인증기관의 공개키는 우리 브라우저가 처음에 설치될 때 값을 아예 박아 넣습니다. 지가 안에다가. 그래서 우리 크롬이 가령 아까 같은 경우에 뭐 다음에 접속을 하게 되면 다음에 인증서를 검증하기 위해서 상위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크롬 안에 저장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을 직접 한번 우리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뭐 잘 유명한 사이트인 다음에 접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음이라는 회사의 인증서라 그랬죠. 인증서를 한번 볼게요. 모양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인증 경로라는 걸 누르게 되면 이게 다음.net에 공개 키가 포함되어 있는 인증서입니다. 이 그림으로 치면 요 KCA-의 K 플러스 B, 밥이라고 되어 있는 게 요 인증서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이 인증서를 또 다른 인증서가 이렇게 서명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가령 사우트라고 하는 요 회사가 다음에 인증서를 서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이 회사의 인증서는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것이냐? 사실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크롬 브라우저에 얘의 그 공개 키에 해당하는 값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안전장치가 하나 더 걸려 있어가지고 상위 기관인 디지서트도 유명한 인증기관 CA이고요. 그다음에 서트도 THAWTE도 유명한 인증기관입니다. 그래서 인증서를 상위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보게 되면 요거를 인증서 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건 서트라는 그 회사에서 발급한 인증서고요. 유효기간이 달라요. 요 인증서는 2017년부터 2027년 10년 동안 유효한 거죠. 하지만 밑에 있는 다음의 인증서, 즉 요거에 해당하는 밥에 해당하는 인증서는 얘는 이제 유효기간 자체가 짧아요. 2020년부터 2022년 2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 인증기관으로 가면 갈수록 걔네들의 공개 키를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깁니다. 자, 다른 사이트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오른쪽이 이제 다음에 인증서에 해당이 되고요. 왼쪽은 저희가 네이버에 접속을 해봤습니다. 네이버의 인증서를 가보니 지금 유효 기간도 다르고요. 네이버의 인증서는 상위 기간이 누구냐면 디지서트가 상위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인증서는 서트가 요 회사가 이제 상위 인증 기간이었죠. 인증 경로를 보면은 인증 경로도 다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인증서의 형태도 자세히 보시면 이제 좀 다른 양상을 지금 뭐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유효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요. 네. 자,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의 공개키를 받아왔는데 그게 정말 그 사람의 공개키인지 확인하는 게 인터넷에서는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인증기관이 있어서 인증기관이 도장을 꽝 찍어준다. 그걸 우리가 인증서라고 부른다. 그럼 그 인증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인증기관의 공개키를 우리가 미리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브라우저에서도
갖고 있다 그랬죠. 제가 아까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보안 부분을 가시게 되면 제 브라우저는 이제 크롬입니다. 다른 브라우저는 좀 약간 다를 거예요. 설정을 가시게 되면 보안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예, 보안을 누르시게 되면요. 들어와서 쭉 아래쪽에 가시다 보면 인증서 및 설정 관리가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인증기관들, 그러니까 이 브라우저가 크롬 브라우저가 믿고 믿을 수 있는 인증기관. 그러니까 이 인증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개키는 우리가 얘는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는 겁니다. 신뢰할 수 있는 루트 인증기관도 꽤 여러 개가 있죠. 아까 봤던 뭐 디지설트도 있고 서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국내 회사도 몇 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근데 또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뭐냐면 우리 브라우저가 여기 믿겠다라고 하는 인증서가 이렇게 보관해 놓은 함이 있는 거잖아요. 이 믿겠다라고 여기다 우리가 한번 등록을 해 놓으면 우리 크롬 브라우저는 이 공개 키에 해당하는 개인 키로 서명된 내용은 무조건 믿습니다. 신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이슈가 있냐 하면 자, 우리가 인터넷 서핑을 하다 보면 신뢰할 수 없는 인증서입니다. 어쩌고 저쩌고라는 문구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한두 번이라도. 요런 식이죠, 되게. 뭐 인증서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 경고가 나오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서를 설치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우리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yes, yes 누르시죠.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근데 이게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예라고 누르는 순간 우리 브라우저가 이 인증서의 공개키를 무조건 믿게 되고요. 그 인증서의 공개키에 해당하는 개인키로 서명이 돼서 내려오는 내용은 신뢰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어떤 공격자나 해커가 만들어 놓은 인증서였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그 해커의 개인키로 서명된 내용은 무조건 우리 브라우저가 믿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안이 굉장히 취약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증서를 우리가 믿을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중요한 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있었던 대칭키, 공개키, 그 다음에 해쉬 함수가 아울러져서 만드는 암호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고요. 그때 공개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신뢰할지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학습을 하신 겁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인터넷에서 있는 키 관리, 암호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은 거의 핵심 부분은 다 이해하셨다고 봐도 무방합니다.